아내분들이 보통 등록을 해요. 핸드폰. 맞아. 어떤 여자인지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카톡 프로필을 딱 해봤더니 아는 사람인 거예요.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지만 배상 책임을 물릴 수가 있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유부남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하러 가는 길의 기린영 변호사입니다.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도 상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도 상대는 내가 모르는 사람 또는 어디인가 멀리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 그리고 늘 곁에 있지만 내가 보지 못했고 찾을 수 없었던 존재, 내 곁에 있었던 상간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약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그림자 같은 느낌이 뒤에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정에 들이오는 그림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상간 사건의 의심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결과 확인된 상간자의 존재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사례를 좀 각색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흔한 사례죠. 남편의 외투 속에서 나온 영수증. 리딩 케이스. 그쵸. 너무 많아요. 모텔 영수증만 발견해도 바로 전화하시는 분 있어요. 법무법인에. 모텔 영수증이 나왔는데 상간소송 가능한가요? 누구랑 가셨을까요? 저도 모르죠. 이러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근데 이게 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게, 모텔 영수증을 단서로 해가지고 상간자가 특정되고 남편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시는 사례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외투 속에 영수증 잘 버리시라. 그거 왜 빨래할 때 넣어놓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내분이 뒤집었다가 이렇게 영수증 꺼내가지고 시작되시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모텔 영수증이 외투에서 딱 발견이 돼가지고 아내분이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남편분이 너무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의 그 경로가 딱 예상되는 남편들 있잖아요. 정말 딴짓하지 않고 딱 그 정시에 퇴근하면 하루 집에 와서 애기들 놀아주고 주말에도 항상 그 아내랑 같이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출퇴근 시간 외에는 개인 운동도 안 가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결제 영수증이 발견돼서 도대체 이거 언제 간 건지 이렇게 의심이 시작이 된 거였는데, 뭐 아니 다를까 시간은 그 회사에 있었어야 하는 시간이었죠. 아내 몰래 뭐 반차를 쓰던지 이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저는 약간 할 거면 좀 깔끔하게 다 깨끗하게 지우고 꼬리를 안 밟히던지, 내비게이션에도 막 모텔 갔으면 지우던지, 마지막 경로 A 모텔 이렇게 남겨져 있으니까 아내분들이 그것도 딱 촬영하시고, 블박 영상 이제 USB 다 확인해가지고 그 날짜 봤더니 그 블랙박스 내부 음성에 여자 목소리 딱 음성 녹음되고, 그렇게 해서 증거 자료가 연이어서 발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은 언제 모텔에 갔는지는 확인됐는데 진짜 이 여자하고 같이 갔는지에 대한 그 사진 자료 같은 건 없었던 사례여가지고 그거를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어요. 그 영수증만 가지고서는 사실 뭔가 소송을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통 증거보전 신청 같은 걸 한다고 하던데 네.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증거가 많이는 없는데 뭔가 이 사람이 모텔에 갔다는 건 영수증으로 확인됐고 시간과 요일과 날짜는 나왔고, 이런 경우에 보통 증거보전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된다라고 보면 모텔 측의 그 시간대 영상을 법원으로 한번 내보시라라는 그런 증거보전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거기서 받아서 얼른 가가지고 봤더니 진짜 남편이 이날 어떤 여자하고 같이 호텔에 간 영상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럼 호텔 측에서는 CCTV 영상을 따서 주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이 CCTV 그 증거보전 신청 관련해가지고 모 호텔이라고 할게요. 어느 호텔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저희가 증거보전도 굉장히 다양한 호텔, 전국 모텔이며 호텔, 리조트 등 굉장히 다양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한번 해봤었는데, 진짜 유명한 데도 해보셨잖아요. 유명한 호텔도 한번 해봤어요. 5성급. 제가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5성급 호텔을 해봤는데, 저희는 보통 굉장히 큰 유명 호텔들은 사실 증거보전 결정에 불응하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많은 이용객들이 오고 가고 1시간 내에 CCTV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찍히기 때문에 그 개인 정보의 이유로 호텔 측에서 협조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그 모 호텔이 너무나도 열심히 협조를 해준 사례가 한번 있어요. 너무나도.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담당자분들이 재밌어가지고 흥미로운 사건이다, 이거는 정말 아내한테 꼭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에 약간 불타서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더욱 자세히 배우자분과 상간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그 모든
그 동선을 다 따서 딱 준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건 그냥 그 시간대 엘리베이터 이렇게 들어가는 영상, 호텔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영상 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무슨 호텔 밖에 호텔 산책로 산책하는 영상, 복도를 함께 지나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영상까지 다 준비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역시 땡땡 호텔이다 이러면서 유능하신 분. 이 담당자분들도 정말 유능하시구나, 이 호텔 애용해야겠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실제로는 대부분 배우자분의 감정에 동조해서 어떻게 해서 좀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대부분 원하는 그 시간대의 영상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CCTV 영상까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상간소송이 가능한 증거자료가 꽤 많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군지 모른다. 적어도 핸드폰 번호 등의 그 인적사항이 특정 가능한 그런 게 또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의 인적사항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연락을 또 한번 주셨었거든요. 어떡해요? 남편을 잡아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혼을 걸고 이혼 안 할 거면 불어라 라고 해서 결국 이제 남편분이 내가 협조해야지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이제 아내분한테 넘겨가지고 상간소송이 시작될 수 있었다.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게 조금 문제였고 실제로 소장을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부남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손해배상 책임은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던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어야지만 배상 책임을 물릴 수가 있는 거고 까맣게 속아서 이분도 미혼인 줄 알았거나 돌싱으로 알고 만났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분도 다른 한 명의 피해자인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 쪽에서 판사님한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굉장히 좀 특이하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연락처는 확인을 했잖아요. 네. 아내분들이 보통 등록을 해요. 핸드폰. 맞아. 그냥 변호사한테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카카오톡 사진 한번 봐야죠. 어떤 여자인지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일단 등록을 딱 하고 다 봐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인스타 아이디까지 막 어떻게 알아내요. 그래서 막 모든 그 최소한 본인이 이제 탐정에 대해서 확인한 그 자료들 막 변호사한테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딱 등록을 해서 자세히 봤더니 이게 그 CCTV 영상만 보면 사실 잘 안 잘안 나오잖아요. 보이죠. 이게 막 네. CCTV가 저 위에 달려있지 막 코앞에 이렇게 달려있는 건 아니니까 카톡 프로필을 딱 해봤더니 아는 사람인 거예요. 뭔가 본 거 같은데 누구지 정도의 느낌이었었거든요. 어디서 봤느냐라고 이제 확인을 했더니 자기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연락이 없으시다가 한 3일차쯤에 이제 갑자기 변호사님 찾았어요 라고 하고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자기 결혼식 사진에 본인 결혼식. 본인 결혼식 사진에 딱 옆에 사객으로 왔었던 사객으로 분이요? 왔던 여자인 거예요. 남편의 이제 오랜 지인이었고 결혼식에 왔을 때 남편이 소개도 해줬었던 거고 그 여자가 뭐 어떻게 해서 좀 기억에 남았는지 어디서 봤지 하면서 찾아보다가 결혼식에 왔었던 사실까지도 확인돼서 그 증거를 이제 낸 거죠. 그럼 모를 수가 없었네요. 모를 수가 없었죠. 거짓말한 거죠. 그럼 이렇게 거짓말하면 판사님이 괘씸죄를 주나요? 내가 판사여도 내가 판사도 극대노해서 어디 실제로 법원에서 전부 부인하면서 인정을 안 했는데 그 피고의 주장과 너무 상반되는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판사를 속이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자료가 당연히 가액되는 걸로 보통은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이분도 당연히 결혼식까지 갔으면 몰랐을 수가 없다. 신부 얼굴도 봤을 텐데 그거 사실 알고도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참작이 돼서 위자료가 이제 많이 나온 사례죠. 저도 이제 재판을 한 번 갔었는데 변호사님이 피고가 이사제소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제 피고였는데 이제 변호사님은 이제 어쨌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하니까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거 얼굴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더 확대를 해서 내가 보기엔 맞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약간 이렇게 그렇습니다라고 차마 이제 변호사의 양심상 얘기 못하는데 우리 의뢰인의 주장이다라는 걸 이제 하기 위해서 피고는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에서 사실 결정적인 이 사건 위자료 배상에 영향을 미친 거는 내 그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증거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고 피고 입장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서랍 속의 증거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었던 거거든요. 외도 사실 자체도 충격인데 일단 그 상대가 내 결혼식에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진짜 배신감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괘씸하죠. 그리고 또 거짓말까지 한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피고의 이러이러한 주장이 좀 예상되고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변호사와 어떤 해결책과 어떤 준비가 가능할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